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강좌를 맡은 김태중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현대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의 설립자인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1915년 강원도의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식민지기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매우 가난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소학교, 요즘의 초등학교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한학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사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던 시절 정주영 회장도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유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후에 정주영 회장은 25세가 되던 1940년 자동차 수리 공장인 아도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전신이 되었으며 이후 현대자동차 공업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1년 후에는 현대토근, 즉 현대건설의 기초적인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현대건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미군들의 의뢰를 받아서 건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기회가 계속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낙동강의 고령교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 나온 경부고속도로 사업 등을 받으면서 건설업체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를 설립했던 직원들과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도 현대자동차 공업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자동차에 대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이미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정주영의 동생 정세영 부회장이 1968년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사와 합작하여 코티나를 선보입니다만 실패합니다. 아무래도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기계, 전기, 전자 등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업에 가장 뛰어났던 미국 포드사와 합작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지 10년도 안 돼서 국내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합작을 통한 실패를 바탕으로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이후에 대형 고급 승용차인 그랜저를 생산하게 됩니다. 미국으로의 진출은 소형 승용차인 엑셀을 출시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1980대 초반, 1970대 중반에 고유 모델을 만든 이후 약 10년도 안 된 시기에 미국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에서 1976년도에 생산했던 포니입니다. 보시면 단순히 세단 형태뿐만 아니라 외관과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서 이미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룹이 매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의 이남인 정몽구와 오남인 정몽원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2000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정몽원에게 가고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12개사는 정몽구가 이끌면서 계열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분리되면서 이후에는 과거의 현대그룹, 즉 1990년대까지 있었던 현대그룹과 최근의 현대그룹은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됩니다. 이후 하이닉스 반도체, 즉 현대반도체죠. 현대종합상사 등이 있었으나 부실로 인해서 채권단으로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노력을 했던 북한의 개성 관광 사업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북한에 송금하고 비자금을 마련했던 사건으로 정몽원 회장이 목숨을 끊게 되자 결국 그의 아내인 현정은이 현대그룹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은 과거의 모습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2016년도에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이 또다시 그룹 계열에서 빠지면서 현대그룹은 이제 1990년대 전국 1등, 한국에서 가장 큰 그룹사에서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업 영역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사업을 하던 현대아산, 그리고 현대무벡스 등이 계열사로 남아서 현대라는 이름의 명맥만 유지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상 당시 현대그룹의 자동차 분야를 가지고 갔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훨씬 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대그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그룹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과 현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